예, 그럼 여기서 국내 1, 2위 항공사의 합병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또 어떤 과제를 안고 있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 화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동안 아시아나 인수에 여러 기업들이 거론됐었는데 결국 네, 대한항공으로 결정됐습니다. 그 배경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현실적으로 여러 기업들의 의사를 타진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자금 동원 능력이나 아니면 회사 인수 이후의 상황을 고려할 때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해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 가는 게 좋겠다. 정부의 판단은 그런 현실적인 고민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에는 산업은행이 직접 경영하는 안도 고려됐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전문성이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대한항공과의 시너지를 고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지금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 항공 업계가 어려운 상황이죠. 실제로 해외에서도 항공사들의 인수 합병을 통해서 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지난 2004년의 사례를 보면 에어프랑스하고 네덜란드의 국적항공사인 KLM이 합병한 사례가 있었고요. 당시에도 그 9.11 테러 이후에 세계 항공업황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사스에 따라서 국제 여행객들도 상당히 줄어든 상황이었고요. 이후에 미국에서도 순차적으로 대형 항공사 간의 인수합병이 이루어졌고, 결국은 항공사들이 크게 그리고 그 영업 손실을 줄이는 방식으로 인수합병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주가는 모두 상승했습니다. 이 시장의 기대감이 크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네, 아시안의 경우에는 일단 불확실성에 거쳤다. 이 부분에 주주들의 기대감이 좀 많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고요.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경영권에 대한 어떤 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른바 그 등판하는 큰 손이 하나 더 늘어난 셈이기 때문에 주주들 사이에서는 경영권 분쟁이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서는 아시아나와의 합병 이후에 경쟁력을 좀 확보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아무래도 이 가장 큰 우려가 이 독과점 문제겠죠. 특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항공료가 오르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드실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그 항공사 둘이 합치고 만약에 저비용 항공사까지 시장 점유율을 고려하게 된다 하면 62.5% 정도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아마도 양쪽에 가지고 있는 자회사 일부를 시장에 내놓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양사가 가지고 있는 저비용 항공사의 시장 점유율을 더하면 대략 그 65%가 약간 넘어가는 수준인데요. 이 상황을 고려하면 그 일부 저비용 항공사는 시장에 매물로 내놓을 가능성이 있고 매각 협상이 단기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일단 내년에 합병을 한 이후에 추후 매각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힐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사업을 정리한다면 그 오늘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임직원들의 일터를 지키겠다고 밝히기는 했지만 이 구조조정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구조조정은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양사가 가지고 있는 노선 가운데 23개 정도가 겹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같은 업무를 하는 중복 인력이 대략 1000명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그렇다면 인수합병 이후에 비용을 줄이고 경쟁력을 높이는 과정에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불가피한 구조조정은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을 감안하고 가야 할 텐데요. 이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통증을 가장 줄일 수 있겠느냐, 일자리를 잃어버린 사람을 많이 줄일 수 있겠느냐, 이게 아마 이번 합병의 관건이 될 겁니다. 예, 그런데 말이죠. 이 당장 두 회사가 1년 내에 갚아야 할 부채만 지금 10조 원에 달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부채까지 감당할 수 있느냐. 지금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에 갚아야 하는 부채가 대략 1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두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양사가 화물 운송을 통해서 올해 꽤 좋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분기에 대한항공이 대략 1,500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고요. 아시아나항공의 경우에도 1,100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연말 블랙 프라이데이 항공 운송 수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운송 수요가 겹쳐진다면 또 나아가서는 반도체와 휴대폰의 수출 수요가 더 늘어나게 된다면
양사 합쳐서 연간 영업이익이 조 단위로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다른 국적의 항공사들이 도전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 국적기들은 상당히 선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서 수익을 내서 좀 어느 정도 메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라에서 만약에 보증을 선다, 이렇게 되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기 부채를 장기 부채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양사 간의 합병이 확실하게 결정이 난 이후에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풀어갈 수 있는 해결책은 있다고 봅니다. 이 또 하나의 변수가 이 경영권 분쟁입니다. 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지분 경쟁을 벌이는 반대편에서는 국민 혈세로 조 회장 측 힘 실어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혈세로 조원태 씨에게 힘을 실어준다기보다는 정부가 가고자 하는 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의 길에 조원태 씨와 우연히 이해관계가 맞아들었다, 이게 보다 정확한 표현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어떤 방식으로든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식의 M&A는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양쪽 다 주주들에게 호혜적인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궁극적으로 보면 조현아 씨나 KCGI, 반도건설이 합쳐서 있는 이른바 3자연합의 경우에도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한진칼, 대한항공의 지분 가치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으로 내비치는 현재의 상황이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자산 가치를 떨어뜨리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경영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노력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마 이런 액션을 통해서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데 보다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